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 주 한 주도 그 방송 뉴스 헤드라인 첫머리 그리고 신문 일면을 채웠던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정치 사회면에서 어떤 소식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사진부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라인 테이프를 삼각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서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네. 누가 여기에 서게 됐습니까?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렇게 취재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지난 13일 오후의 모습인데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취재진이 이처럼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을 맞을 준비로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날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도로에는 언론사 대형 중계차 그리고 취재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포토라인이 있는 청사 로비 앞에는 방송을 위한 대형 천막들이 곳곳에 들어서는 분주한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거의 한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정말 아픈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후 358일 만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매끄럽게 이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이전까지 대검찰청 맞은편인 서쪽 출입로를 전면 폐쇄하고 통행까지 막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방향인 동쪽 출입로는 쪽문만 열어놓고 이 검찰 직원들과 사전에 등록된 취재진 수백 명만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취재진 역시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몸수색도 받고 그리고 개인 소지품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이렇게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지난 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서게 됐습니다. 자택이 논현동이다 보니까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까지 오기가 그리 멀지 않아서 단 8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8분이 참 짧기도 하고 또 길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방송용 헬리콥터까지 뜨기도 했고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임 5년 만에 이렇게 아까 준비됐던 그 포토라인에 서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손에 무언가 이제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서 종이를 쥐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금 앞에 붐 마이크도 보이고요. 뒤편에는 이 장면을 담기 위해서 취재진 역시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는 모습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뇌물수수와 횡령 그리고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2분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그리고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 이 검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느린 걸음으로 포토라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이 플래시를 켰는데 이 자택에서부터 뒤따라온 방송국 헬기 소리가 긴박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네, 포토라인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참 많은 관심이었는데 준비된 종이를 아주 또박또박 꼼꼼하게 좀 읽어 내려갔던 것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보도를 보신 분도 있는데 이게 글자가 몇 개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상당한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6문장 그리고 222자로 쓰여진 입장문을 통해서 이 검찰 조사에 대한 유감을 간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약 1분 10초간 읽은 입장문에서 참담한 심정 그리고 국민께
심력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하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유감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날 입장문은 지난 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이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보다는 다소 순화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조사에 유감을 표현한 맥락은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 역사에서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검찰 수사가 이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2월 24일 퇴임한 후 1844일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란 기록도 남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네. 국민헌법자문안이라는 책자네요. 네, 정확하게 글씨도 보이는데요. 예.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혜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헌 자문안을 받아들면서 개헌안 발의권 행사라는 결단이 초읽기 수준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지지부진한 여야의 합의를 바라보다가 개헌의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하는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동시에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이 개헌 동력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만든 특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독 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조목조목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핵심이 될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부터 직설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온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이 자문안에서는 이것이 대통령 연임제로 정리됐죠. 또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인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고 약간의 조정으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함께 갈 수 있어 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연임제를 채택해야 할 이유도 선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에 담길 내용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부칙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지적하고 이 자문특위에 이를 마련하라는 숙제를 추가로 내줬습니다. 개헌을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 또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대원칙을 언급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왜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언급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그만큼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또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가 개헌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니 이제 국회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이제 3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죠. 네,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세 분. 굉장히 자주 저희도 소개를 해드리는 분들인데 지난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듯 조금은 답답한 표정이 이렇게 묻어나는 모습도 관측됐는데요.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제적은 293명이죠. 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어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한 후 첨예한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내는 등 절충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다른 야당들은 개헌에 찬성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적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 121석의 여당이 무리하게 국회 표결을 시도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게 함으로써 개헌 동력을 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 의석의 구도상 116석의 한국당이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또 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는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회 스스로 개헌과 관련한 책무를 방기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와 서훈 국정원장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물론 뭐 방북 결과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같이 앉아있는 이 의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자가 뭐길래 이게 또 이 정치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나 뭐 존경의 의미가 또 내포된다는 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지난 13일 오전 일본 총리 공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의 면담이 열렸습니다. 금색 꽃무늬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날 접견실의 풍경 중 최근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아베 총리와 면담하려고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높이의 의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문희상 의원과 작년 1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곳을 각각 찾았을 때 앉았던 의자가 이 아베 총리가 앉았던 의자와 달라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절이 앉았었던 의자는 분홍색이었고 또 아베 총리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금색 꽃무늬 의자였잖아요. 이 의자의 높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더 높은 의자의 아베 총리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자에 우리 측 방문자를 내려다보는 모양새가 됐는데 뭐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한국 외교 사절을 낮춰 대하는 의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 스캔들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대화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또 피켓을 들고 굉장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대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베 내각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을 둘러싼 문서 조작을 인정한 가운데 도쿄 도심에서는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의혹 은폐, 용서하지 않겠다, 문서 조작, 철저 추궁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 재무성 측의 문서 조작 공식 시인 후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을 달성해 장기 집권을 실현한 뒤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인정이 아베 총리의 퇴진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올 9월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작년에 터졌던 사학 스캔들로 퇴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과장해 알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북풍몰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하는 등 이 대북 대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 북풍의 음을 빌리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6%포인트가량 급락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문서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사학 스캔들 연루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고 또 이번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요즘 이제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점차 이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국내 사정도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큰 화제를 모았죠. 지난 1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면담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시 주석이 개헌안 통과로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다음 날 나선 첫 번째 외교 행보였다는 점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날 면담은 황제에 비견되고 있는 시 주석의 권위를 외교 무대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저의가 잘 드러난 무대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 정 실장의 면담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보기 불편했던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날 접견 방식은 시 주석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날 때와 똑같이 이뤄져서 외교적 결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방중 때 시 주석이 테이블 상석에 앉고 이 전 총리는 테이블 옆에 앉도록 했는데 외견상 시 주석 주재에 업무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었었죠. 네, 이 사진도 그때와 비슷한 구도라는 거죠, 이게? 네,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을 접견하는 시 주석이 자신은 테이블 상석에 앉고 그리고 정 실장은 테이블 옆에 앉도록 좌석 배치가 이루어져서 중국이 이번에도 똑같은 자리의 배치를 고집한 것은 대국답지 못한 처신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민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참 미국, 중국, 일본 주요 관계국들의 사진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 마이크들이 굉장히 많이 앞에 서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화제를 모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윗 정치로 상당히 유명했는데 이게 또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잔디광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기를 이용해 캘리포니아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이라는 충격파를 던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깜짝 발표로 세계를 놀라게 한 지 5일 만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함으로써 또다시 전 세계 외교가에 충격파를 안긴 셈이 됐습니다. 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해임, 여기에도 괴짜다운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방법이었길래 그런 겁니까? 바로 트윗 때문입니다. 제가 트윗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 시점에 주무장관을 경질한 타이밍도 그렇지만 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기에 앞서서 트위터로 이 경질 소식을 알린 이 방식 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었던 틸러슨 장관, 지난 13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후 4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트윗을 보고서야 자신이 잘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이게 일개 사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국의 장관이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점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고 통보장을 받은 꼴이 됐으며 그마저도 경질 사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대북 접근법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이 공개 표출됐던 틸러슨 장관이 경질되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내비쳤지만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